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이 52만 원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52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거냐, 실제로 소송을 할 거냐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일단 피해를 입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건데,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이걸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에서 52만 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실상으로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주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키 고소인은 누구로 특정을 할 거냐 문제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 그 중고물품 홈페이지에서 탈퇴도 하고 계좌가 있지만 그 계좌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소를 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사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중고물품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체를 한 계좌 이체, 은행하고 계좌 번호는 알 겁니다. 그러면 계좌를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성명불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그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은행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 신청을 하면 그 계좌주 명의인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가입 당시의 이름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기관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이 사람은 어쨌든 중고물품을 줄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편취를 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52만 원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제로 피해 금액이 52만 원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뭐 수백만 원 단위나 수천만 원이 단위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처벌이지만 돈을 반환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면 최대한 그 사람의 예금이나 이런 걸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가압류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제일 핵심이 될 것 같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또 있는데 그 법은 안타깝게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뭐냐면 가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키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가지고 이제 피해로 회복받는 일종의 특별법인데, 이런 이제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만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현실상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키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지급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